네,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고 이에 불복하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불복 방법 중 하나인 행정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답변을 드리고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은 뭐고 행정심판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뭐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치라는 뭐 처분이긴 한데 이제 용어를 조치로 쓰죠. 조치나 부작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이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거 처분입니다. 이거 처분의 한 종류니까 불복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 요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폭력 행정심판 어떻게 진행될까? 요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괜찮습니다. 뭐 요게 이제 도로교통법이나 뭐 그런 이제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도로교통법 관련해 가지고 처분을 받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전치주의를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을 거쳐야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는 그런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을 뭐 청구해도 되고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은 각 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게 되며 주로 서면심리를 하게 됩니다. 서면심리를 하기 때문에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술심리를 신청해야 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구술심리를 좀 확대한다고 뭐 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서면 심리가 좀 위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술 심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 심리를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야지 이제 구술 심리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고 나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당시 상황을 좀 말 그대로 구두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술 심리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의 효력, 그 다음에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집행정지라는 거를 함께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시면 이게 형사재판이랑 좀 다릅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항소를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뭐 말 그대로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재결시까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판결 선고시까지 요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항상 그냥 행정심판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해야 된다. 뭐 요 개념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계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위원들이 그러한 조치를 내리게 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들이 잘못된 조치를 내렸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조치를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런 결정이 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아니면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하였다는 거 이런 거를 주장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좀 혼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응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판단한다 하는 거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종종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당사자인 학생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잘못 판단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걸 확보해 가지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이제 말 그대로 이 내가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간략하게 뭐 언급을 드렸지만 이게 뭐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뭐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사하지만 법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도 학교 폭력은 이게 만약에 뭐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그러면 이제 행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냐? 아닙니다. 학교 폭력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폭력만의 독특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사건을 좀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 특히나 뭐 불복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들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 폭력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